아무래도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국내 오히려, 업체를 좀 키우고 싶은 네, 이런 좀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은 니즈들이 많아지고 있죠. 네.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네네, 우리 맞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 저희 지난 시간에는 반도체 파츠 기업들 좀 네네. 자세하게 파헤쳐 주셨고요. 네네. 오늘은 이제 공정과 케미칼 네.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머리가 아프죠 이제. 네. 점점 머리가 아파지는데 네네. 그 전에 저희가 전 국민이 국뽕을 맞아서 네. 조금 리프레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전국이 이제 월드컵 주제가를 불렀잖아요. 그렇죠. 보셨어요? 네, 정말 그 예전에 네. 월드컵 주제가 그러면 세계적인 가수들 그죠? 맞아요. 무슨 리키 마틴이나 와 저런 거는 와 언제 우리나라 가수가 한번 불러보나라고 네. 생각했었는데 와 그런 시대가 왔네요. 그런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전 국민이 대한민국 이 정도다라는 네. 것을 다시 한번 몸소 느끼는 네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오다니. 네네. 너무너무 멋있었던 2002년 비더레즈가 조금 생각나거든요. 그때도 정말 전 국민이 그렇죠. 함께 했는데 나이 들통나나? 저 그때 애기였거든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깜찍하지 않나요? 오, 아까 이거 카메라 돌아가고 코리아. 있었어요? 안 돌아가고 있었을걸요? 오, 필튼 코리아. 약간 잠깐만요. 고음불가 아니에요? 고음불가? 도레미파솔라시 필튼 코리아. 이 양반 음치구나. 오, 필튼 아, 왜 이게 코리아. 안 맞아? 오래 오래. 대한민국. 대한민국. 뿅 돌아왔습니다. 네, 다시 정상으로.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네네.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슈 좀 짚어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1월 23일에 윤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CEO, 네네. 스페이스 X CEO입니다. 네. 화상 면담을 했었죠. 네네. 여기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한국에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 네네. 일론 머스크는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 네. 오, 나쁘지 않은 또 이런 반응을 네네.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이제 주가들이 아주 환호를 하고 있죠. 그렇죠.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기가팩토리 한국 유치 가능성은 어떻게 네. 될까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바라봅시다. 네. 그렇죠. 아시아에 거점이 필요하긴 하죠. 음. 네, 이제 기가팩토리가 아시아 시장에서 필요하긴 한데 네. 여러 가지 뭐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죠. 국내도 만약에 짓게 되면 좋은 부분은 어쨌든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있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뭐 삼성 SDI도 있고 SK온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생산 인력들의 어떤 퀄리티가 높잖아요. 그죠? 연구개발들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뭐 검토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대신에 네. 비싼 제조 비용과 이제 뭐 인프라 비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커버할 건지 그리고 이걸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게 물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또 이제 이 해상을 통해서 물류를 통해서 또 뭐 해외로 중국이나 아니면 뭐 동남아나 뭐 일본 이런 데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뭐 진행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렇게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아주 높을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공사가 된다면 또 한번 그렇죠. 이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그렇죠. 이게 2차 전지가 네. 저는 이제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좀 쉬어가겠구나라고 했는데 올해 정말 IRA, 그죠?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또 한번 크게 시세를 냈고 네. 이게 또 조금 죽을 만하니까 이 한 번씩 기가팩토리가 이슈들이 이렇게 역시 요즘에는 가는 종목이 가는구나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종목이 간다. 생각지 못했던 이런 이슈들로 한 번씩 끌어주는 그런 모양새가 올해는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테슬라 CEO가 아니라 스페이스 X CEO. 오,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테슬라가 조금 더 익숙하기는 한데 스페이스 X CEO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주 항공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디테일하게 네네. 오고 갔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내년 초부터 우리나라에서 스타링크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 이게 시작이 된다면 울릉도, 독도, 백령도와 같은 이런 섬에서도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되고 뭐 조난당해도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맞아요. 휴대폰 꼭 쥐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든 휴대폰만 있으면 그냥 네네. 다 통신이 되는 네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또 주목할 만한 기업들 잘 찾아봐야 네네.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우주항공 쪽에서는 이제 뭐 위성 발사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협력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한국 항공우주죠. 네. 나로 프로젝트, 누리호 프로젝트 이런 쪽에서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어떤 컨트롤하는 그런 회사가 이제 카이죠. 이제 전투기 회사이지만 위성 발사체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관련돼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주목받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일론 머스크가 내년쯤 되면 네. 한국 협력사로부터 한 100억 달러 규모의 소재 부품을 조달하게 될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조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저궤도 위성이나 스페이스X 관련한 SCM 쪽도 주목해 볼 만하다. 저는 여기서 좀 한 2개 정도 기술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저궤도 위성을 우주로 이렇게 뿌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발사체를 쏴서 이게 상계가 돼요. 한 60개에서 80개, 뭐 수백 개 탁탁탁 이렇게 날아가는 거거든요. 한 네. 개씩. 그런데 이걸 점점 더 많이 넣으면 좋겠죠. 그렇죠. 많으면 좋죠. 많이 넣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더 많이 넣으려면 더 작게 만들어야겠죠. 저궤도 위성을. 네. 그래서 경박 단소화가 점점 더 심해질 건데 그러면 이 반도체 덩어리들을 하나 모아야 돼요. 그게 이제 시스템인 패키지라는 기술이 있대요. 시스템인 패키지. 그 기판 기술이 우리나라가 제일 뛰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삼성전기하고 LG이노텍이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덩어리들을 모아놓으면 이게 시그널이 굉장히 고주파잖아요. 지상에서 우주까지 쏴야 되니까 굉장히 고주파니까 신호를 받는 칩은 상관없는데 그 주변에는 이게 노이즈가 돼버리죠. 그죠? 해당 칩은 시그널이지만 네. 옆에 있는 칩한테는 이게 노이즈니까 차단해줘야 됩니다. 차단. 그래서 EMI 차폐라는 기술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여기에 이제 또 관련된 업체가 국내에 네.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스퍼터링 기술을 활용해서 네. 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죠. 오. 네. 뭐 이런 네. 쪽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기술 그리고 네. 기업들도 찝어주셨는데 네. 향후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그럼 이제 반도체 공정과 케미칼 쪽 기업들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파츠만큼이나 공정 케미칼 쪽도 실적 괜찮은 상황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영창 케미칼. 네네.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했다. 네. 대체 어떤 기업이고 또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높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최근에 상장한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동진 세미캠하고 비슷합니다. 아이템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제 포토 쪽에 이제 포토 레지스트, 네, 그쪽 이제 포토 리소그래픽 쪽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를 하는데, 네. 요게 연간 한 390억, 올해 한 기준으로 한 39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 웻 케미컬이라고 그러죠. 습식 공정에 쓰이는 네. 케미칼류들이 한 200억 초반 정도. 이게 중요한데요. 포토 레지스트 쪽에서 이 세정할 때 쓰이는 린스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 샴푸할 때 린스 감잖아요. 네, 그 린스하고 비슷한 건데, 이게 이제 파티클 같은 것들 씻어주는 건데요. 그게 기존에는 뭐 KRF 뭐 브라크립톤이나 ARF, 브라 아르곤 쪽으로 많이 하다가 네. 이게 또 EUV 쪽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UV 공정에 이제 진입하게 됨으로 인해서 좀 이게 모멘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지고 있는 거고 올해부터 사공장 캐파 증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숫자에 찍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동진 세미캠 살펴보자면 뭐 실적도 마찬가지로 좋기도 좋고 네네. 또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1,0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미국 텍사스 칼린의 해외 공장 이제 열 거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 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공장인데 이렇게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또 도움이 될 것인지 향후는 어떻게 보신가요? 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아베 소부장 사태 네. 그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본 회사죠. 네, 포토 레지스트를 네. 원래 하는데 원래는 이제 낸드 플래시에 쓰이는 KRF, 이제 브라 크립톤 쪽을 이제 주력으로 하다가 이제 브라 아르곤, 이제 디램 쪽까지 왔다가 이제는 EUV용 PR까지 이제 진출을 하면서 네. 굉장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급성장했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신규 사업들도 잘 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고 있고 3분기가 정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어요. 어떻게 3분기 나왔나요? 매출이 3,771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624억 나왔습니다. 와. 시장 컨센보다 네. 한 30% 이상 잘 나왔어요. 30%나? 서프라이즈죠. 네. 그런데 이 회사는 IR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시장하고 소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왜 안 해요? 아무래도 이게 그 공정 케미칼 업체들은 굉장히 그 고객사하고 기밀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잘못 내용이 나가게 되면 경쟁사한테 정보가 잘못 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이렇게 움츠리긴 하는데 시장하고 소통을 잘 안 하는 부분들이 항상 디스카운트 요인이긴 하죠. 네. 네, 뭐 사실 반도체 애널 중에는 이제 시장하고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커버를 안 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지금 시총이 1조 7,6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중견기업 거의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썩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뭐 회사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 구축하는 게 이제 테일러 팹이 네. 파운드리 쪽이잖아요. 파운드리 쪽에도 이제 포토레지스트는 기본적으로 많이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런 쪽은 같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미국에서 또 네네.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그렇죠.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솔브레인에 대해서는 시장 전망이 엇갈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이제 성장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한쪽에서는 이제 내년은 실적 성장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대표님은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네. 일단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인산계 에천트를 주력으로 네. 하는데 낸드 플래시 공정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이제 낸드 플래시의 증착, 시각액도 하고 증착에 쓰이는 소재들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는 이제 삼성이 최근에 치킨 게임 이슈를 제기했잖아요. 네네네. 마켓시어를 좀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의 어떤 인산계 고선택비 시각 액을 독점으로 납품하거든요. 그럼 삼성 쪽이 낸드 캐파를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고단화를 할수록 이제 수혜를 보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썩 나쁠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이 2차 전지 전해액 쪽이고요. 네. 동진 세미캠은 이제 첨가제 쪽. 네, 첨가제 쪽입니다. 그런 쪽도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2차 전지 전해액을 하는데 이 전해질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어떤 히토류 이런 공급난들이 있어서 가격이 무지하게 올랐었는데 네. 그게 최근에 좀 내려오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꼭 나쁘지만은 않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워닝 머터리얼즈로 넘어가 보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좀 수혜를 봤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전쟁이 그러면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 네네. 어떻게 달라질지 그게 결정이 좀 되는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시나요? 일단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전쟁이 나면서 거기서 이제 네온가스라든지 제논가스라든지 이런 되게 중요한 반도체 공정 가스들이 필요한데 네. 거기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 뭐 아조 스틸 그런 데서 이제 매연에서 이걸 추출해서 만드는 가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강 공장이 돌아가야지. 그것도 옛날 철강 공장. 옛날 철강 공장이 옛날 돌아가야? 철강 공장이 돌아가야지 거기 가스에서 포집해서 가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쟁이 나니까 다 셧다운이잖아요. 가스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최근에 이제 포스코 쪽도 이제 제철하니까 네. 거기 가스 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워닝 머티리얼즈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낸드 플래시, 뭐 디램, 파운더리 다 합니다. 가스 종류가 워낙 많고 네. 이제 주력 가스들은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P3 평택 공장이 이제 낸드 플래시 라인들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가스 공급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디램하고 파운드리 쪽도 이제 P3 쪽 투자가 일어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세팅이 되면 COS라는 가스가 또 신규 가스들이 또 납품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에 또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 가스는 이제 식각 공정에 쓰이는 이제 특수 가스인데요. 이런 쪽도 신규 기대감 있고 올해 실적이 정말 좋아요. 올해 매출이 한 5,35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83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1,0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네. 근데 지금 시총이 4,000억입니다. 너무 싸죠. 시총이 4,000억인데 네. 영업이익이 1,000억이라고요? 그렇죠. 네, 네, 추정? 내년 실적이. 네. 추정? 네네. 세상에. 네. 이렇게 어려운 네. 가스를 하는데. 그럼 워닝 머터리얼즈는 사실 뭐 네. 우크라이나 이 전쟁 이후에도 여러 가지 좀 네.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네네. 좀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네. 이제는 특정 어떤 지역이나 특정 업체한테 이렇게 가스를 의존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커졌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국내 오히려, 업체를 좀 키우고 싶은 네, 이런 좀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은 니즈들이 많아지고 있죠. 네.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네네, 우리 맞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DNF 같은 경우에는 DDR5 D램 교체 수요가 좀 본격화되어야 이제 네네. 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DDR5 이제 D램 교체 시기가 언제쯤 이렇게 네네. 본격화될지 네. 보시나요? 일단 이제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는 내년 1월에 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발표했죠. 네. 이제 믿어야겠죠? 이제는 믿어도 네네. 될까요? 그리고 이제 AMD 제노아 경쟁 칩이죠. 이제 경쟁 이제 서버용 CPU인데 이게 11월
15일 날 네. 그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출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AMD 제노아하고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가 이제 경쟁 제품이고 자, 이 칩들이 나오면 DDR5 DRAM이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DDR5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존의 16나노 수준의 공정이 14나노까지 네. 줄어들게 되고 여기서 이제 하이K 메탈 게이트라는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그 하이K 소재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DNF하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이 하이K 쪽 이제 소재를 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네. DNF는 삼성 쪽 주력이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주로 납품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이 레이크 머터리얼즈, 네네. 하이K 쪽 하는 이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엄청 빠질 때도 네네. 반대로 올랐다라고 해서 네. 조금 신기했던 그런 기업이에요. 네네. 앞으로 좀 굉장히 가능성을 크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보시나요? 네, 뭐 사실은 이제 이 회사가 주가가 크게 시세가 났던 부분들은 이 회사가 태양광, 네, 태양광하고 TMA라는 이제 촉매 이런 기술이 있어요. 트리메탈 알루미늄이라는 네. 그 기술이 있는데 요게 석유 정제할 때 요걸 섞어서 쓰면 효율이 좋아져요. 그러면 ESG하고 딱 맞죠. ESG. 네, 그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올라갔던 네. 부분이 있고 그리고 워낙 또 DNF에 비해서 실적도 좋았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도 안정적인데다가 네. 좋은 모멘텀들이 붙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선방을 했던 거고 DNF는 뭐 실적은 어느 정도 뭐 조금씩 올라오는데 너무 이게 IR이 또 보수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네, 시장에서 좀 이렇게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던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참고로 네.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대표 이사님은 네. DNF 공동 창업자시죠. 공동 창업하다가 나와서 네. 만든 게 새로 레이크 만든. 머티리얼즈입니다. 예. 자, 그럼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다양한 기업들을 쭉쭉쭉쭉쭉쭉 좀 빠르게 살펴봤고 만약에 대표님이 이 중에서 네. 맞들렸어.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네네. 궁금해요. 네네. 네. 오늘은 그냥 네. 한두 개 정도 꼽아주신다면. 네네. 일단 저는 싼 주식 좋아하거든요. 싼 주식. 네. 그렇죠. 그러면 싼 주식 찾아야 되는데. 네. 워닝 머티리얼즈가 워닝 머티리얼즈. 이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워닝 머티리얼즈가 탑픽. 그리고 이제 만약에 관심으로 볼만한 주식은 DNF하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네,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보면 내년에는 좀 흐뭇하게 네,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 공정과 케미칼 쪽 살펴봤고 여러 기업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마지막만 잘 기억이 나요. 꼽아주신 기업들. 아무튼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본인에게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잘 틀려요, 저.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다음에 만나요. 안녕.